2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먼저 1부에서는 조합장님이 금융과 시공사 구도에 대해 간단히 보호를 드리고 2부에서는 건축설계 전문업체인 마루에서 단지 배치 및 단지 배치 계획 및 공사비 원가 절감 방안 검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금융 및 지주택 전문업체인 다음글로벌에서 금융과 피해트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3부까지 끝나고 나서 간략하게 이제 다음글로벌과 그리고 이 설계업체 마루에서 이 질의응답 시간을 간략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마지막으로 조합장님이 전체적인 조합의 문제점 현안을 되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같이 또 질의응답 시간, 대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님 인사 말씀과 함께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 21일 날 그 PT를 하고 각 밴드에 그 공지를 올렸습니다. 보신 분들은 이해가 빠르실 거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밴드 한 번 더 보십시오. 지금 그 설계 문제점과 우리 그 주택조합 전문가에서 금융가 우리 해당 사항을 오늘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자꾸 그 과거의 업무 대행사 작년 세대에 해롭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합 여러분들 주인입니다. 전문가 말씀을 듣고 잘 판단하셔가지고 제가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밴드에 허위 사실을 또 밴드에 반도 착공이라 올리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저희 조합장으로서 틀린 점 그걸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계의 문제점, 우리의 지금 현재 금융시장, 금융과 지금 현재 조합의 문제점을 전문가 말씀을 듣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업무 대행상 김재기는 조만간 구속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장단들 나머지도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쓰레기들은 딱 정리가 될 겁니다. 더 이상 변덕되지 마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빠르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앞번에 했습니다. 전체 사항이고 이 사항들은 밴드에 우리 유라 공식 밴드에 올릴 거고 지금 다 밴드도 올려갈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점이 1차 분담금 미납자입니다. 미납자. 이분들이 지금 한 150억이 미납이 잡혀 있어요. 이분들이 납부를 해주시려는데 공통점은 사업 지내고 납부하겠다. 나는 아직 잘 판단이 안 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혹시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은 돌아가서 월요일날 납부해 주셔야 이 사업이 빠르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후주기자 협의서를 한 300장 받았어요. 지금 자원봉사자부터 해가지고 밤낮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심지어 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가지고 협의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 다음에 연락 오면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명을 85명 해가지고 해체 기배 우리 조합 인가가 2,747명입니다. 예, 적격자 조합 숫자입니다. 그래서 4번, 5번 이걸 보시면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세부 추진 계획은 10월달에 이렇게 작업 안건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우가 제가 개인적으로 11월달까지 MOU를 체결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답변을 받고 11월 중순 이후로 좋은 소식이 갈 겁니다. 하나하나가 지금 정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사업이 업무 대행사가 그냥 저지르는 거를 이거를 수습하기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년 동안 대행사 말에 쏘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순수도 모르고 자기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냥 막 모집하고 돈 내라, 버릇지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 용역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 3부에서 남주 전문가가 다시 설명할 때 세부 듣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대관도 알아보고 장소도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일반 여기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체육관이나 이렇게 큰 데를 하는데 지금 연말이라서 지금 자리가 다 차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주관사는 제가 최초에 이제 하나투자증권에 접근해가지고 공기도 올리고 지금 LH나 BNK나 LH도 우리가 이 부분도 다 3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조합의 성격을 해결하면 금융사 협의가 시작되고요. 부수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억수 늦다고 생각하시는데 저 자신을 물어보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보시면 지금 버리지 이자 내고 답답하다 언제까지 내야 되냐, 이 모든 것이 과거에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금융이고 시공사로 1순위 생각했는데요. 지금도 1순위는 금융하고 시공사입니다. 업무 대행사는 법대로 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잘못은 최초의 업무 대행사에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만드는 장본인들이에요. 이 많은 돈이 자기 돈처럼 막 쓰고 가져가고, 지금 우리 조합 사무실에요, 근거 자료 한 개도 없습니다. 다 파괴했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복귀시켜 가지고 한 30% 40%는 다시 자료를 복귀시켜 가지고 출력을 시켜놨습니다. 이사 회의록 자료도 한 게 없습니다. 다 파괴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반복해가지고 만들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업무 대행사입니다. 아시겠어요? 속지 마세요. 자료 하나 없습니다. 앞번에 그 김경남 부장 함창의 친구죠. 다 파괴했어요. 그 자리에 자료를 복귀시키니까 많은 자료가 옵니다. 그거는 다음에 김정이 구속되면 제가 몇 개 발표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반도는 우리가 이때까지 협상을 했고 자기가 2월 10일 총회 선결 과제 이런 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문 보내가지고 정리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대우나 현대나 이렇게 우리하고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우는 아마 10월달 중으로 MOU 체결 제가 할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업이 이제 금융하고 시공사가 출발하고 그 사업이 이제 비전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설계 변경은 여러분들이 앞번에 20일 한번 보시고요. 지금 밖에 모형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밴드도 공지 올릴 건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설계 장원대 교수님이 설명하실 건데 잘 들어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 끝나고 질의사항을 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받고 제가 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은 대우 프로지오 담당 팀장이 오가지고 자 1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 사업에 관심이 있다. 우리 빠르게 추진하겠다. 너희들이 문제점을 해결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그날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회의를 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전화로 자주 통화를 하고 우리 사항을 설명하고 그래서 10월 중순 이후로 매매 계획을 총회를 위해 하자. 그 정도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최초에 우리는 메이저급 보고 계약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놨고 그 내용들은 이렇게 크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 업무 대행사 문제 해결, 협의서, 소송 취하, 납부, 설계 검토 대상 이렇게 모든 시공사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 반도가 2월달부터 지금까지 4월달 녹취 다 들어보십시오. 업무 대행사가 부적격자 협의서 공문 한 개월 정도 대상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대행사는 일 진행을 안 한 겁니다. 지금 심지어 자기 용역비 다 가져가니까 마지막에 지금 이항규가 작업하고 있는데 그 사실도 제가 마지막에 좀 설명드릴게요. 윤항규 감사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1차적으로 마치고요. 나중에 설계하고 금융지주 때 마치고 제가 4부에서 이 전체 사항을 다시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왔고요. 올 12월 달까지는 모든 것을 업무나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제 잊으시고요. 과거의 업무 대행사 장당들 김정열, 이항규를 많이 믿고 그
그 방에서 만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근거 자료 보시고요. 판단해 주시고 전문가 말 듣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밴드에 그 종이 10장 올려가지고 앞번에 2월 20일 날 우리 간담회 설명을 또 반박해놨는데 보니까 유착이 짝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1차를 마치고 이분은 그 장원대 교수님 설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어서 교수님 좀 나와주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루건축의 강석재 소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합 분위기를 보니까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지금 무슨 설계냐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시던데 아마 조합 측에서는 그게 일정의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설계를 검토를 하자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설계를 많이 하지만 그건 지어버리면 최소한 50년은 가야 되는 집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수천만 원씩 수억씩 투자를 했는데 그걸 그냥 뭐 처음에 조합 결성이 되니까 막 계약하고 해서 지었는데 그것도 한번 상세히 좀 보시고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금 한번 시간이 된다 하면 그리고 혹시나 이게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뭐 돈 드는 게 아니니까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구나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사실은 저희 설계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한번 대안을 좀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하셨을 때 사실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도 아다시피 제가 알고 있는 육아주택이 또 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존에 했던 분이 있고 그분이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 할 수도 없고 왜 설계라는 것은 땅이 한 개 가지고 뭐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른 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방적으로 제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 나름 이번 건은 제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기존에 했던 설계 상황은 제가 잘 알고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 나름 최근에 흘러가는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어떤 이 단지에서의 뭐 최대한의 장점이 뭔지 그래서 그런 걸 제가 객관적으로 보고 나름 한다고 했으니까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나중에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질문하면 최대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은 이제 설계 개요, 기존의 우리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리고 배치에 대한 부분. 원래 아파트는 배치가 사실은 거의 50%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배치했나에 따라서, 공을 어떻게 놨나에 따라서 사실은 아파트의 그 잘했나 못했나는 결정이 나고요. 그리고 평면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평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걸 어떻게 배치했냐에 따라서 햇볕이 들고 안 들고 뭐 프라이버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쭉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오피스텔하고 상가가 들어갑니다. 왜 여기는 이제 원래 이 땅은 아파트를 짓는 땅이 아니라 상가를 짓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형 사진에 대한 모형 저기 밖에 있으면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가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비 절감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절감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개요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땅은 상가를 짓는 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원래 10%를 상가를 지내는데 김해시에서는 15%를 상가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15% 이상 여기 보시면 15% 이상은 무조건 상가를 지어라. 85%만 주거를 지어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상가를 짓는 땅이기 때문에 일조건에 대한 우리가 햇볕을 받냐 안 받냐에 대한 부분은 규제가 없어요. 이건 햇볕을 안 받아도 하루 종일 햇빛이 안 들어와도 말을 못합니다. 여기는 왜 상가 땅 짓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용적률이 여기 지금 기존 게 659%돼 있습니다. 이 용적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100평의 땅이 있으면 이게 650%는 6.5배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6.5배를 위에다 올릴 수 있다. 여기는 원래 9배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왜 그렇게 해놨냐면 상가를 높게 많이 지으라고 해서 그 용적률을 높게 책정을 해놨어요. 법적으로. 근데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땅 몇 프로를 짓냐면 200%를 많이 짓습니다. 200% 전후에 150몇 프로에서 하나에 250%. 그럼 2.5배, 200까지밖에 안 지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주변의 아파트들. 근데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600%까지 지어버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좀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면적을 좀 줄이는 걸로 안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이제 판상형과 탑상형의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네요. 그래서 판상형을 탑상형으로 고치면서 면적을 지상 한 5,000평하고 지하층을 하나 줄였어요. 원래 지하 5층에 최대 49층 돼 있는 거를 지하 4층에 49층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지하를 한 층 없애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 판상형이 탑상형으로 바뀌면서 위에 공유 면적이 좀 줄었어요. 계단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면서 위에 면적이 한 5,000평 정도가 주는 쪽으로 저희가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보면 오피스텔이 한 600세대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를 그걸 좀 분산시켜가지고 아파트의 오피스텔하고 일반 원룸 오피스텔을 좀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변이 지금 흙을판입니다. 아직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울렛만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단지 오피스텔만 들어가서는 팔아먹기도 어렵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제 이 상가하고 오피스텔은 그걸 팔아야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팔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팔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하층을 없앴으면 주차 대수가 줄지 않겠냐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주차 대수는 기존 주차 대수를 지키는 쪽으로 해서 한 층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뭐 면적을 줄면 전용 면적이 줄지 않냐 하는 이야기도 있어져 있는데 전용 면적은 그대로 유지하고 공유 면적만 줄였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배치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은 저희 건축하는 사람과 일반인의 차이가 뭐냐면 이거를 위에서 그래다 보니 흔히 2D로 보는 평면적으로 보는 거와 이거를 입체적으로 봤을 때 모형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저희는 맨날 하는 일이 이거다 보니까 이걸 실제로 지어 놓으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가 대충 감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보시면 그냥 동이 이렇게 앉아 있구나 이렇게만 해서 되시겠죠. 그게 저와 아마 여러분들의 조금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피스텔이 여기 있고 쭉 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49층으로 되어 있어요. 49층이면 여러분들 높이가 얼마냐면 보통 한 층이 2.8, 2.9 됩니다. 그러면 49층 정도면 한 140m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동이 이 동간 이 동 간격이 얼마냐면 30m 정도 돼요. 길어도 40m가 안 됩니다. 근데 30m 정도 되는 동간의 간격에서 이 앞뒤가 140m 올라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냥 빌딩 숲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감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안을 욕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용적률이 600%가 넘어가 버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을 판상형으로 안 앉히고 탑상형을 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단지 이 판상형이 최근에 인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때 한 10년 전에 이게 탑상형이 나왔는데 이게 실제 지어서 살아보니까 한기도 안 돼, 한기도 이거 떨어져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아요. 채광도 안 좋고 이 공기 순환도 잘 안 되고 그것 저 인정합니다. 판상형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저도 만일에 집을 사라 그러면 판상형 사지 탑상형 안 삽니다. 근데 이 땅에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만일에 49층 150m짜리가 쭈쭈쭈 이렇게 서 있으면 과연 이 집들이 이 앞뒤 집이 과연 어떻게 보이질 거냐. 이건 30m밖에 채 안 되고
제가 아는 그 상식으로는 이 땅 크기가 되면 이게 거의 400m에 200m 가까이 넘을 텐데 이 정도 4,000세대가 되는 땅 정도면 여기에 최소한의 운동장 크기 되는 한 2개짜리 정도 광장 정도는 놔주고 앞에 조경이 되고 이렇게 돼야 저는 상식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지금 그런 공간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거 30m 정도 뛰어가지고 여기에 길밖에 안 나옵니다. 길밖에. 그렇게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아마 앞에 들어오실 때 모형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어놓으면 저 모형보다 훨씬 더 열악하게 됩니다. 저 모형 스케일 그대로예요. 그대로 쫙 줄여놓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앞쪽으로 상가가 되어 있는데 상가가 여기서부터 요 깊이 요까지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상가가 들어가 있어요. 15%를 넣으려면 어쩔 수가 없는. 근데 이 상가 깊이가 한 60m 됩니다. 근데 이 상가는 사실은 어떻게 팔아먹을 거냐면 여기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골목골목 들어가야 되는 이런 단점이 또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가장 문제점은 사실은 이 동간의 간격들이 너무 좁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적으로도 최소한의 아까 이게 법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게 일조권을 어느 정도로 보냐면 한 하루에 2시간 정도 그런 햇빛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서 2시간 아니면 8시부터 4시까지 해가지고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가 최소한 4시간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조사하는 상황으로 보면 60%가 그 법을 만족을 못 시켜요. 그리고 한 10% 정도는 아예 햇빛 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이 앞에 이게 140m씩 서 있는데 30m 들어서 어떻게 햇빛이 들어올 거면 그러겠냐고 그게. 그러니까 판상형이 확실히 좋지만 이게 이 단지 형태 가지고는 그 판상형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무리하게 판상형을 고집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러면 차라리 판상형의 그 장점을 차라리 포기하고 탑상형으로 가서 그 장점을 살려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쪽 면에서. 그게 가장 사실은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점입니다. 이게 이제 탑상형으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오피스텔이고 여기 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오피스텔이고 이거는 오피스와 사무실과 오피스텔 원룸을 같이 쓸 수 있는 용도로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굳이 여기 들어가 있냐 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기존에 허가낼 때 지금 600 정도의 사업성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그걸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갈 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광장이 한 110m, 110m 정도 될 거예요. 요게 한 200m 정도, 180m에 요게 한 70m 정도. 최소한 이 정도 광장 정도는 나와줘야 4,000세대 이 단지에서는 어느 정도 충족되는 게 아닌가.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단위 세대가 뭐 판상형보다 좋지 않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부분적으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상형이 채광이 좋고 한기가 좋다고 하시는데 사실 요즘 한기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 많이 못 열어요. 실제로 아파트 요즘 우리나라 어떤 환경 조건상으로 보면 하루 종일 문 열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층수가 49층, 50층 정도 되면요. 10층,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30층 이하에서 창문 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람 세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1, 20층에서 여는 바람 세기하고 40층 이렇게 올라가서 창문을 여는 거와는 바람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실제. 그리고 판상형을 다시 이 판상형의 장점을 살리려면 이 한 줄줄이 다 빠져야 돼요. 가운데가. 최소한 빠져줘야 이게 판상의 조건을 맞춰주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는 이 동과 이 동 간격을 어떻게 하냐면 높이만큼 뛰게 돼 있어요. 15층을 올라가면 15층 높이만큼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뒤로 넘어지면 그 뒷건물이 안 닿아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 일반적인 건물 아파트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높이만큼 뒤로 뛰는 거예요. 그래야 이 햇빛이 다 충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햇빛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슷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했다는 이 단점이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 나중에 지어놓으면 이 동간 간격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런 판상행의 장점을 조금은 포기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단지라든지 조경을 충분히 넓게 해서 이렇게 탑상행으로 가는 게 저희가 볼 때는 이 땅에서는 맞지 않냐는 얘기죠. 아마 이런 예가 김해 뭐 부원동 같은 데 뭐 불시오 같은 데 있죠. 그게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 똑같은 형태죠. 흑인들을 왜 판상행을 못 안 지으려고 했겠어요. 왜 판상행이 좋은데. 그렇지만 여기는 용적률이 그렇게 높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판상행을 지을 수가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버리면 판상행 장점이 전혀 없는 굉장히 빡빡한 단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가야 된다. 여기서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어야지만이 이 단지로서의 장점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햇빛이 든다든지 이 프라이버시라는 여기 보면 이 동해 앞에서 전체가 트이게끔 되어 있어요. 앞으로. 최소한 이 길이가 100m 이상은 다 트이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햇볕이 완벽하게 다 들 거다 저는 만족 못하고 그 앞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이 단지에서 햇볕이 우리 집에 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그걸 원할 수 있는 땅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하고 수긍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이 단지에는 이 형태가, 그리고 우리가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이 뚫려 있는 거라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흔히 우리가 바람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이게 충분히 이 단지에서는 이게 장점이 있지 않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위에서 보시면 이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사실 여기는 동으로 다 꽉 차 있지만 이 가운데가 다 비어 있잖아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라서. 근데 아마 여기 이때 당시에도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걸 판상형으로 할 거냐 탑상형으로 할 거냐. 근데 아마 일부 조합에서는 요즘에 판상형이 워낙 인기가 좋고 하니까 판상형이 좋다 했다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단지에서는 이걸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손해를 많이 봐야 돼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서울의 명동 안에 가 있는 느낌입니다. 빌딩은 쫙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뭐 장단점이 뭐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판상형은 제가 볼 때는 30점 이하에서 지어야 됩니다. 30점 이상이 되면 판상형의 장점이 전혀 없어요.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더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판상형일 때는 30점 이하, 15층에서부터 최대 35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기존의 이제 평면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퉁이에 있는 요 세대는 이게 7개 세대가 조합이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평면 전체가 탑상형 평면이에요. 요거는 판상형 평면이 아니고 요 두 개가 순수하게 판상형입니다. 근데 이제 탑상형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계단실이 3개죠. 하나, 둘, 여기 3개가 되어 있는데 요걸 그냥 하나로 모아버리니까 면적이 확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이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렇게 채광이 되지 않냐, 환기가 되고 좋지 않냐고 하시는데, 요즘은 기계 환기도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굳이 그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는 또 주변이 고속도로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창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셔서 이 땅의 조건, 그리고 청수 이런 걸 생각하셔서 판상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저희가 내세우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쭉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조금 서로 간섭이 생기지 않냐고 이야기하시는데, 아파트는 다 사실 간섭이 생깁니다. 100m 뛰어나도 내가 그 집을 굳이 보려면 마음대로 다 보이죠. 어떻게든. 근데
아파트 살면 위에 층에서 시끄럽게 하는 거, 그리고 앞에서 보는 거, 그런 건 일정 부분 사실은 이해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택에 살아야겠죠. 위에 조금 시끄럽다고 막 올라가서 싸울 정도면 아파트를 살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요게 엊그제 뭐 밴드에서 채광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실제 이게 옛날 거라서 여기 채광이 다 되게끔 붙여놨고요. 그런 부분들은 수정이 됐고, 그래서 여기 엘리베이터 수가 많냐 작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 하던데요. 엘리베이터는 적정 수가 있으면 됩니다. 물론 많으면 좋겠죠. 여기 이게 뭐 49층 살면서 회수가 뭐 5, 60, 70, 80층에 하면 엘리베이터가 뭐 5, 6대, 뭐 10대 되면 좋겠죠. 안 기다리고 쭉쭉 바로 올라오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살아보시겠지만 갈비 나오면 우리 단지 안에 그 분수 만들어 놓고 다 끄잖아요. 그 1년에 몇 번 틉니까? 그거 틀어놓고 뭐 갈비가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 한 개 많고 작고 간에서 그런 갈비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살아보면. 그러니까 적정치가 있으면 돼요. 그걸 그렇게 많이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주차장도 많이 주면 좋죠. 세대당 요즘 집에 뭐 다 차 2대씩 3대씩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대당 뭐 2대씩 3대씩 주면 좋은데, 그거 다 공사비잖아요. 부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필요하지 않게 많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데 우리가 평균 뭐 1분 기다려야 된다.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30초 기다릴게 이렇게 해줘라. 그만큼 여러분들이 평생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것보다는 조금 기다리더라도 적정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외곽 둘레라든지 차지하는 면적이 작아요. 그런 게서 장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런 코와 계단실도 2개만 들어가는데 실제 쭉 펼쳐보니까 계단이 뭐 6개가 들어간다는 이런 식이 되니까 그걸 좀 줄이잖아요.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제 요건 오피스텔입니다. 이게 아마 634개가 들어가 있던데요. 요 끄트머리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단지도 보통 한 7m 정도 들어져 있어요. 여기 다 북쪽이에요. 이 남쪽은 또 다 붙어 있고. 그래서 과연 600개 되는 걸 팔아볼 수 있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조금 분산시키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여기 넣는. 그러면 왜 굳이 가운데 이 주변에 다 빼버리면 좋은데 가운데 넣어야 되냐? 아까 630 몇 개 돼서 전체적으로 사업성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손해볼 수 없으니까 일단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건 가장 아파트 작은 평형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봐가지고 가운데 넣으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형 주거 오피스텔을 본 겁니다. 그렇게 넣어서 일정 부분 사업성을 찾자. 그래서 여기에 한 230개 정도 넣으면 뭐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보면 파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냐 해서 가운데에 넣었고요. 요거는 제 입구에 이제 이쪽에 보면 이제 아까 오피스텔 600 몇 개를 분산시켜 가지고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는 사무실하고 원룸형 오피스텔을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여기 주변에 이제 관광단지가 아울렛하고 나중에 개발이 된다 하면 일부 사무실도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개인 사무실, 그리고 한 명 정도 원룸으로 쓰는 오피스텔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것도 좀 팔아볼 수 있겠다 하는 저희들 생각이에요. 그러면 아까 630 몇 개보다는 이렇게 나눠서 팔면 더 잘 팔리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이거는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입니다. 원래 이제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지하 1층이에요. 원래 이제 여기 고속도로변하고 앞쪽에 아울렛 쪽에 도로하고 층 높이가 10m, 8m, 10m 차이가 나는가 봐요.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들어오면 1층을 들어오고 여기는 지하 2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로에서는 지하 2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나 이제 지하 1층은 여기보다 한 층이 높게 되어 있죠. 근데 기존 계획을 보면 지금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상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상가인데 그럼 이 깊이가 제가 보기에는 한 60m, 70m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가 안에는 보면 이렇게 골목길이 막 들어가 있어요. 안에 상가들이 있다는 거죠.
그 저희가 볼 때 이 상가를 과연 팔아먹을 수 있겠냐는. 그때 당시에 보니까 여기도 청구도 굉장히 높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동이 이렇게 니은자로 꺾여져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이렇게 골목골목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동을 줄여버리니까 하나의 이렇게 전체 주차장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면적도 줄고 실제 들어왔을 때 주차장이 한눈에 들어오니까 찾기도 편하지 않겠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면적도 줄어들고 이건 수작적인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분명히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실제 사용상이라든지 차가 들어가서 동선을 자기 집을 찾는 거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장점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가도 보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깊이도 줄여서 실제 여기 들어가서 이게 뭐 20m 이내 되게끔 하면 도로에서 쓰는 상가 정도로 보면 팔기에도 또 유리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요즘 큰 단지 아파트 안에 들어가면 편의시설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독서실도 있고 골프 연습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운데 여기다 넣어서 배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지하 2층입니다. 원래 지하 2층입니다. 아까 비트 면적을 줄였는데 저희가 만적에 한 19,100 정도가 줄였는데요. 지상에서 줄고 지하 한 층이 줄고 요 면적들이 줄었어요. 지금 하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비트라는 건데요. 이거는 실제 사용하지 않는 면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색깔이 여기 줄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다 기둥이에요. 요즘은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에 벽체가 쭉 지하까지 내려가요. 기초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걸 자를 수가 없어요. 그 아래 위 구조가 틀리게 되면 흔들리기 때문에 그 구조 그대로 내려갑니다. 지하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간들은 쓸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공사는 해야죠. 기둥도 내려가고 바닥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알고 보면 공사 면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면적의 공사비 한 70% 정도는 아마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버리니까 이 부분들이 줄이니까 전체 면적이 저기 한 10,000평 정도가 줄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저걸 면적에 들어가지 않지만 실제 공사 면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한 10,000평 정도가 준다는 이야기죠. 요게 이제 지하 3층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 통로가 있고 이렇게 동선들이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안으로 다 들어가서 돌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주차장 효율성도 훨씬 높고 그러니까 간층이 줄일 수 있었어요.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층을 줄이면 결국은 뭐 공사비도 줄고 공사 기간도 줄고 그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렇게 파면 그런 장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하 4층. 저희 이제 지하 4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건 마지막 층이고, 요건 지하 5층까지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렇게 지하 5층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요 면적 한 층을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탑상으로 바꾸니까 이 면적을 줄면서 전체적으로 한 층 면도가 줄어도 지하 주차장에는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까 뭐 조합장님이 아침에 밴드를 보시고 뭐 저희한테 말씀하시던데 그건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뭐 이것들이 크게 큰 영향이 있냐, 뭐 공사비에 영향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긴 하는데 실제로는 꽤 있습니다. 이 사항들이. 이게 모형 사진입니다. 그 보시면 제가 계략적 치수를 찍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 28m, 28m, 여기 25m, 27m 막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높이가 150m 되는데 앞에 25m, 30m 떨어지면 실제로 나중에 지어지면 어떤 느낌이겠냐. 그 여기는 보면 이게 114m, 120m 이 가운데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만약 햇빛이 안 든다 손 치더라도 여기는 열려 있잖아요. 집 열면 멀리 집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울렛 쪽에서 쳐다보면 그 밑에서 보면 여기는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쫙 막혀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근데 여기는 돌에서 보면 이렇게 뚫려는 보이겠죠. 요거 이제 이쪽 반대편, 이쪽 왼쪽에서 보는 거죠. 왼쪽에서 보면 이렇게 열려 보이죠. 여기 이제 이게 30m인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차원에 최근에 유니시티라는 그 39사 개발해가 굉장히 이슈가 된 땅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1, 2, 3, 4단지 나중에 제 뒤에 이제 그 얘가 나올 텐데 거기 보시면 이 폭이 맨 가운데가 70m, 이게 한 4, 500m 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지어진 게 가장 높은 게 42층으로 쫙 지었어요. 실제 가보면 이게 굉장히 넓을 것 같은데 골목길이 보면 실제 넓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30m 띄워놓고 이걸 150m를 지어보시면 아마 여기는 그냥 틈새에 틈새.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사실 이 부분에서. 이거는 이제 고속도로 변에서 보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보면 이런 형식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계약하고 어떤 사진상으로 밴드에 보면 두시도 그리고 막 이렇게 그럴 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거 두시도 그릴 때 다른 아파트 할 때 보면 약간 줄여요. 아파트 동을 살짝 줄여서 좀 넓게 보이겠죠. 그 시각적으로 이미지로. 그러니까 아파트 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해요. 부분적으로 살짝 줄여서 좀 넓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두시도로 보면 그냥 쭉쭉 올라가 있는 넓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림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 이야기했던 공사비 절감 방안이라고 해서 이제 면적을 줄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계단실이라든지 이런 공유 면적들을 줄이니까 지상에서 한 5,000평 정도가 줄고요. 그리고 지하가 한 개층이 없어지면서 한 3,000평이 줄어요. 그러면 그게 면적으로 계산되는 게 한 9,000평 정도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비트 면적 이게 한 10,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줄이니까 13,000평 정도는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밴드에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하네요. 이게 공사비가 뭐가 줄었냐. 어차피 비트 면적 이런 걸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는 비트 면적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은 공사 계약할 때는 실제 나와 있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면적만 가지고 하죠. 이건 비트 면적은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는 실제로 9,000평이 줄었잖아요. 그거 줄면서 이게 앞에 따로 같이 줄었기 때문에 13,000평이 줄었다고 봐야죠. 그걸 포함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관계 대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실제 한 대 많고 작고 시간을 30도 땡기고 늘리고 따라서 그건 분명히 나중에 관리비를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저는 항상 적정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보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15대 정도는 줄여도 되지 않겠냐. 기본적으로 쓰는데 아무 문제 없고 일반적인 아파트의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만족한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덜 팠을 때, 한 층을 덜 팠을 때 공사비가 얼마나 줄고 공사 기간을 얼마나 주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실제 우리가 그 설계하기 전에 땅을 조사를 해요. 깊이를 파봅니다. 이게 실제 돌이 어디서 나오고 흙이 어디까지고 이런 걸 조사를 해봅니다. 지지조사를 그러는데요. 그래서 밑에 암이 나오는 데까지 기초를 박아요. 그래야 집이 나중에 움직이지 않게 돼요. 근데 여기는 낮은 데는 7m, 5m에서 암이 나오고 깊은 데는 30m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산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배는 암이 빨리 나오고 아울렛 쪽으로 내려갈수록 깊이 들어가요. 암이. 그래서 그런 것들로 생각해 보면 한 층 줄이는 게 그냥 그 뭐 한 층 줄이는 만큼 그것도 내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하 5층에서 한 층 준다는 것은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준다는 얘기죠. 그 암을 다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사 기간도 최소한 3개월 이상 준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구조 부분은 구조기술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건축할 때 보면 건축이 설계를 다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전기는 불 들어오는 거는 전기 전문가 따로 있고 물 쓰는 것들은 또 물 쓰는 걸 계획하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철근 가닥을 몇 가닥하고 콘크리트 두께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구조기술사가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의뢰를 했더니 지금 50층으로 봤을 때에 판상형과 탑상형의 공사비가 어느 정도 줄고 어느 정도 더 들어가겠냐고 했더니 최소한 10% 내외에서 차이가 난다. 판상형이 30층 정도에 보면 분명히 공사도 편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40층 넘어서 50층으로 가버리면 그 공사에 대한 장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꺼워지고 또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의견은 한 10%에서 15% 정도는 물량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줄어들 거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계산해서 보니까 면적 주는 걸 했을 때 한 360억 정도, 그리고 비트 주는 것 280억, 뭐 곱하기하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는 한 700억 정도는 줄일 수 있겠다. 물론 이건 순서 계획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700억 얼마 이렇게 떨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저희가 볼 때는 한 700억 정도 주는 거 하고, 그리고 판상형으로 했을 때 아까 얘기 구조 물량에 대한 부분, 철근량이라든지 콘크리트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10%에서 15% 정도 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면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층이 전체가 다 비어 있습니다. 1층은 다 기둥만 써 있고 다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1층이 너무 전체적으로 조밀해요. 그러니까 1층을 다 뚫어서 눈높이에서 열리게 해라. 그래서 아마 다 뚫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포항 지진 이후로 아마 피로티를 다 없애는 추세예요. 그 피로티가 가장 취약점이다 보니까 지진에 가장 취약하다 해서 지금은 그걸 잘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1층을 댈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다 내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로티를 다 없앴어요. 그리고 공사 기간도 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다 하던데 왜 빨리 안 하고 시간을 자꾸 설계 고치고 뭐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요. 일단 저희 지금 조합집행부하고 이야기는 공사 기간은 크게 차이 안 나게끔 아까 얘기했지만 공사 기간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거와 설계 기간을 저희가 지금 한 최대 변경을 한다 하면 한 8개월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급하게 작게 하고 그 공사 기간 줄이는 걸로 하면 아마 전체 일정상에는 준공 시점을까지 보면 크게 공사 기간은 뭐 문제가 되지 않겠지 않냐. 그렇게 많이 늘거나 줄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지금 일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냐는 게 저희 판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은 한 8개월 정도 갔습니다. 만일에 이 시점에서 고치자. 그래서 처음부터 절차를 다 밟아간다면 어느 정도는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떠들었는데 과연 네가 뭔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냐 하고 믿음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그 사례를 몇 가지만 우리 업체가 뭘 했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33년 정도 됐어요. 창원의 마루 건축이라는 데가 상장 운동을 했는데 아파트만 한 11만 세대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구 이쪽 경남에 전국에 아파트 1년에 한 6, 7천 세대는 했다고 하시면 될 거예요. 전국적으로 아마 우리만큼 서울의 대업체도 우리만큼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 항토방 아파트 이런 것들은 거의 저희가 다 했고요. 최근에는 뭐 대우, 현대 뭐 다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게 창원 중동 UCT가 되겠는데요. 이건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워낙 단지가 크다 보니까 이게 한 6,1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울하고 저희가 같이 조인을 해서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요 폭이 70m, 여기 한 400m 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요 동이 다 42층입니다. 가장 높아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굉장히 넓을 줄 알았거든요. 실제 이게 동이 다 올라가 보니까 실제 굉장히 좁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해는 이게 채 30m도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용적률이 몇 프로 전원하는
이제 이런 예입니다. 이게 이제 마산의 옛날에 한일합성 자리에 지어진 메트로시티가 되는데요. 요 뒤에 게 1차, 앞에 게 2차입니다. 요 뒤에 1차를 저희가 했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서울에서 설계를 했는데, 요게 이제 한 200%, 요게 한 600%, 7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EL 조합에서 짓는 아파트 단지의 용도가 요거라는 거죠. 산업지역. 여기는 아파트를 짓는 일반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산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상가가 있고 요 동은 이렇게 탑상형을 다 올렸죠. 그럼 얘네들도 왜 이렇게 좀 올렸어야지? 왜 저렇게 했겠어? 이렇게 앉혀버리면 여기는 완전히 꽉 차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도저히 이렇게 칠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짓는다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김해 짓고 있죠. 옛날에 터미널 자리 김해 부원동에 짓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39층 두 동짜리인데요. 아마 요 형태가 지금 저희가 제시한 탑상형 똑같은 형태로 보시면 돼요. 여기 뭐 6세대가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요것도 이제 똑같은 일반 산업지입니다. 요게 상가가, 밑에 상가가 있고 위에 아파트들. 요거 15%, 요게 85%. 요게 이제 창원에 가보시면 시청 옆에 용호동에 있죠. 용호동에 요게 이제 요게 더샵, 포스코에서 지금 더샵이고 그 옆에 요게 이제 현대에서 할개발 지금 요 두 개 단지를 저희가 했습니다. 창원에서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일 거예요. 제가 주변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정도 지어야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29층 이렇게 되는데 이 폭이 이제 29층만큼 뛰어야 돼요. 이렇게. 원래 아파트는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이제 진주의 평고동이라고 그때 밑에 가시면 이제 최근에 진주의 아파트 많이 짓는데 요거 현대에서 지은 경우인데 구에서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이건 이제 현대 흥안에서 지은 건데요. 앞에 게 요게 앞에 단지고 현대 거고 요게 이제 흥안에서 지은 거죠. 여기도 보시면 땅이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요. 지금 EL 땅하고 비슷한 형태로 생겼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V자를 해가지고 탑상형을 지어버렸어요. 탑상형처럼 생겼죠. 왜? 여기도 이 폭이 좁았으니까. 도저히 이렇게 판상형을 지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넓은 어떤 조개 면적도 나오고, 진짜 진주에 가면 이 단지 꽤 괜찮다고 아마 소문났을 거예요. 직접 살아보시고. 요거는 이제 마산에 가시면 자산동에 주택 재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요것도 이제 이 EL하고 비슷한 형태의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허가를 받았던 게 너무 조밀하게 딱 지어가지고 진행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가지고 와서 어떤 대안을 내발을 해서 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때는 이게 미용자형으로 막 이렇게 꽉 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안을 내서 그 뒤에 해가지고 지금 이제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지에서. 그리고 여기까지 저희 자랑을 하고요. 어제 이제 밴드에 이제 몇 가지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저희 나름 답을 한번 할까 합니다. 기존에 허가를 이렇게 받았는데 다시 하게 되면 청수를 줄여야 돼서 전체적으로 청수가 뭐 100 몇 개 정도 줄여야 될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설계하는 사람으로 있어서 물론 내가 한 걸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고 반박하겠죠. 그렇지만 조금만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면 이건 반박할 사항이 아니에요. 단지 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높이가 잘릴 거다. 뭐 허가 받을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경관심이라는 걸 해요. 청수를 줄이고 목까지만 해라. 아니면 청수에 이렇게 변화를 주라. 흔히 이거 스카이라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그거를 이제 대학 교수들이 지적을 하냐면 모든 단지가 이렇게 깎아머리에서 똑같이 잘라버리면 도시가 볼품이 없잖아요. 흔히 우리나라가 이제 홍콩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홍콩은 굉장히 조밀하게 지었지만 보기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변화가 많잖아요. 지금 부산 해운대 가시면 해운대도 사실은 약간의 홍콩 분위기가 납니다. 청수 변화를 굉장히 많죠. 이렇게.
그래야 보기가 좋다는 거죠. 실제 도시가. 근데 일률적으로 20층, 20층을 쫙 잘라버리면 도시가 별 볼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 시민이라는 걸 하고 경관 시민을 하게 되면 이 청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이가 뭐 몇백 미터 되는데 집이 일자로 쫙 서 있으면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변화를 좀 주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로는 그거를 적용시키면 이쪽을 다 잘라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반박을 굳이 하자면 이렇게 쪼밀하게 돼 있는 걸 내가 이렇게 해주겠는데 그거 포기하면 안 되냐? 충분히 저는 그거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본다면. 이렇게 빡빡하게 짓는 것보다 이렇게 띄어져서 주면 굳이 그거 변화 주지 않아도 훨씬 더 도로에서 봤을 때 동을 넓혀주면 그 장점이 있다. 저는 자르지 않아도 이 동을 이렇게 바꿨을 때는 허가받고 시기받는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단지 이것만 없다는 뿐이지. 훨씬 동을 넓게 해줬잖아요. 가장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어떠냐면 도로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건물을 봤을 때 이게 뚫려있느냐는 거죠. 반대편에 산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흔히 우리가 통경축, 바람축, 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막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로에서. 그렇지 않으면 도로에서 이 주변 산도 안 보이고 빡 막혀버리니까 시민화될 때 가장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빡빡한 것보다 이렇게 열어주면 굳이 청소 변화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렇게 넓게 줬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저는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보죠. 그래서 줄지 않는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김해 부원동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야, 사실. 여기도 보면 전부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 폭이. 근데 여기를 만약 환상형으로 딱 지어버리면 여기가 하나도 안 뚫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무조건 탑상형이 나쁜 게 아니고요. 그 땅에 맞게끔 지으면 탑상이 더 괜찮아요. 단지 내가 단위세대 안에서 환기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하는데 그 대신 외부 조경이라는 게 훨씬 좋잖아요. 단지 구성 자체가. 누가 내 만일에 놈이 와서 보더라도 집이 쫙 서 있는 것보다는 저는 재산 가치가 훨씬 있다고 보죠. 사람이 집만 안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설계하면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바깥에 봤을 때 이쁜 것보다 창에서 밖을 봤을 때 이뻐야 된다. 왜? 사는 사람이 좋아야 되니까. 안에서 봤을 때 이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혹시나 나중에 주택을 지으시거나 할 때 보면 바깥에서 봐서 이쁜 것보다 방 안에서 밖을 봤을 때 이뻐야 돼요. 그게 진짜 좋은 집이죠. 안에 사는 사람이 집을 사는 거잖아요. 밖에 눈으로 보는 게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창을 뚫을 때는 산이 멀리 보이는 액자를 만들어서 보는 거죠. 창을 액자로 보면 뷰가 좋은 부분을 창을 딱 뚫어서 액자를 보이게끔. 근데 건축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창을 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액자로 보는 겁니다. 그림 좋은 액자. 그게 정상적인 집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 이쁜 게 아니라 안에서 봤을 때 이뻐요. 안에서 뷰가 멀리 보여야 되고 잘 보여야 돼요. 이런 게 먼저 이렇게 멀리 봤을 때 이렇게 뚫려 보여야 돼요. 또 이제 저번에 했더니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가 봅니다. 이제 요 세대가 뭐 채광이 안 되지 않냐, 빛이 안 들어오고 보이지 않냐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 다 뚫리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저희도 이제 기본 계획 순수하게 이제 조합 측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라 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소소한 부분을 좀 놓친 부분도 있긴 해요. 근데 아마 실제로 일을 진행한다 하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저희도 작업을 하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사실은 검토해서 안을 제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일부분적으로 이렇게 놓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 뚫려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 부분은 저는 과하게 해줄 필요는 없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해주면 된다. 흔히 우리 그런 예를 듭니다. 우리 흔히 마창대 거가대교를 만든다 하면 거가대교에 하루에 10,000대의 차가 지나가면 그만큼 뚝 해주면 되지 굳이 지나다니지 않는 20,000대를 해서 그 10,000대만큼 그렇게 섞일 이유가 없잖아요. 초기 자본을 그렇게 쏘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해주면 되는 거죠. 천재지변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바람이 뭐 100km로 오게끔 해놨는데 200km 와서 무너졌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천재지변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할 때는 항상 적정치를 합니다. 적정치. 과하게 투자가 안 되게끔, 그렇지만 평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그 표준량만큼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굳이 엘리베이터를 4대만 해도 되는 걸 갖다가 5대, 6대는 열 이유가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꽂혀놨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이제 향이 이쪽 채광이 막혀 있는데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쪽으로. 그래서 아마 혹시나 이 자료를 올려놨을 때 부분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안 되는 걸 된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충분히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계속 이렇게 반박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한도 없는데, 뭐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는 사람도 뜯어보면 분명히 단점이 있는데 그걸 계속 서로 물고 떨어지면 그게 끝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저희 나름은 자신 있습니다. 해놓은 거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게 제 나름의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저희 안을 보시고 그리고 기존 것도 좋고 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지금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을 하면 간단히 몇 분 받고 그 다음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도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바로 좀 넘어가서 진행하고 일단 화장실 갔다 오신 분은 좀 갔다 오시고 한 5분 뒤에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